네, 안녕하세요. 와,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포레스팅 테크 서밋 행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좀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이라면 제 얼굴이 좀 익숙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KBS 기상캐스터 강아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서밋은요, 차세대 블록체인 기반의 SNS 플랫폼을 바탕으로 콘텐츠의 가치에 대한 공정한 분배를 목표로 하는 포레스팅을 여러분께 처음으로 소개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럼 우선 행사에 앞서서 포레스팅 HQ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와, 이렇게 영상으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포레스팅 HQ CEO를 맡고 있는 엄재현입니다.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이 자리에 내빈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 제 사진이 잠깐 나왔었는데 제가 원래
저 헤어스타일을 즐겨 했었어요. 네. 뭐 바지도 보시면 저희 앞에 파운더님이랑 저희가 똑같이 입고 헤어스타일도 항상 비슷하게 하고 다녀서 근데 또 발표도 항상 제가 다음 순서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오해를 많이 받아서 좀 헤어스타일을 최근에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에 혹시 홈페이지에 보시더라도 발표하셨던 사람이랑 사진이랑 좀 다른데 하셔도 제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잘 설명을 좀 드리고 오늘 이제 아까 그 김충범 파운더님께서 그 프레스팅 철학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도 그 부분 중에 하나인데 오늘 저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해서 약간은 딱딱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만들 프레스팅 네트워크 그리고 프레스팅의 어떤 플랫폼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김충원 대표님께서 김충원 파운더님께서 인터넷 시대로 들어오면서 저희가 연결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저희가 말하는 이제 웹 시대죠. 그러니까 보통 시대를 나눌 때 모바일, 그 전에 웹 1세대, 그리고 모바일 2세대, 그리고 최근에 이제 번지고 있는 DAB라고 하는 앱 시대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2007년이죠. 2007년 인터넷 시대를 지나서 2007년에 애플사에서 아이폰이 처음 나오고 나서 애플리케이션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 중에서 iOS 혹은 안드로이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서비스들이 나왔고,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그리고 트위터, 한국에는 가장 유명한 카카오가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외에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나왔습니다.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갈 때 가장 중점적인 것들은 보면 기존에는 연결만 했다면 2세대로 넘어가면은 사용자 편의에 따라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PC에 앉아 있어야지만 연결이 됐었는데 모바일 시대로 넘어가면서 언제든지 연결 가능한 시대를 열어줬어요. 근데 이 모바일, 그러니까 2세대에서 DAB라고 하는 3세대로 넘어갈 때는 연결뿐만 아니라 항상 연결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저희 삶에 가치적인 변환을 가져다주는 그런 세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충원 파운더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 저희도 쭉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저희랑 많이 비교를 하는데, OS나 이런 쪽에서 DAB은 이더리움이나 EOS, 이제 넷넷이 이번 달에 나오죠. 가 있을 거고, 그리고 미디어라든지 컨텐츠 이런 플랫폼은 스티미디시라든지 아카샤, 밸류 플러스, 그리고 저희 프레스팅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블록체인 기반 SNS 중에서 가장 유명해진 스티밋이랑 우리 서비스가 뭐가 다르냐,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서비스들이랑 뭐가 다르냐라고 이제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이제 페이스북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저희 서비스가 어떻게 다르냐 이전에 블록체인 기반의 SNS가 어떤 점이 기존의 SNS와 다르냐라고 설명을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페이스북은 굉장히 거대해졌어요. 이미 거대해진 서비스이고 550억 이상의 가치, 그리고 유저는 거의 20억 이상의 지금 유저를 갖고 있는데 실제로 이 페이스북이 갖고 있는 어떤 자산이라는 거는 그들의 트래픽으로 이루어진 거고, 이 트래픽은 여기 계신 분들,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인터랙션, 그리고 컨텐츠를 통해서 사실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들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가치 변환의 연결성까지는 좋았어요. 모바일 시대로 넘어가면서 항상 연결하게 만드는 건 좋았는데, 이제 DF 시대로 넘어가면서 가치에 대해서 한번 재고를 해보니, 뭐가 문제냐 봤더니, 첫 번째로, 이 모든 SNS 지금 나와 있는 플랫폼들은 대부분 1차 수익이라는 게 광고에서 얻어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광고라는 거는 유저들의 DB를 기반으로 해서 광고 대행사나 이제 광고를 원하는 회사들이 자금을 태워서 그 플랫폼 안에 있는 유저들한테 광고를 계속 쏘아붙이게 되어 있어요. 저도 페이스북 처음에 굉장히 잘 이용을 했었습니다. 2003년에 처음 나왔었고, 그리고 2007년에
아이폰이 나온 이후에 쭉 이제 성장을 해가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보의 비대칭성을 가장 크게 해결한 플랫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퍼왔는데 사실 지금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면 광고판이나 마찬가지죠. 예. 모든 컨텐츠들이 자기를 홍보하고 그리고 기업들 위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기 때문에 사실 컨텐츠 크리에이터들 그리고 컨텐츠 프로바이더들 이건 뭐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유튜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수익이라는 게 광고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라고 하는 가치 자체가 굉장히 모호해지는 시장인 거죠. 최근에 뭐 이 장면에서 볼 수 있듯이 페이스북이 이제 정보 유출 관련돼서 큰 문제를 얻었는데 이것들이 모두 저는 태생적으로 이 페이스북이라는 것 자체 그리고 소셜미디어라는 것 자체가 광고에 너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광고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 중에 하나 또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실제로 이 컨텐츠가 좋은 컨텐츠인지 아닌 컨텐츠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많은 트래픽을 발생시키느냐에 따라 이 어떤 컨텐츠의 가치가 매겨진다는 건데요. 최근 뭐 이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캄보디아의 어떤 한 부부가 보호 야생동물을 잡아다가 실제로 먹었어요. 먹는 장면을 동영상에 올리고 하는 것들이 유튜브를 타고 갔는데 지금은 영상이 많은 부분이 이제 내려가 있지만 일부 이제 올려져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 컨텐츠를 올리고 이 트래픽을 통해서 생산해낸 어떤 가치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되시는 줄 아세요? 어느 정도 얻었을 것 같아요?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 굉장히 자극적이고 한 컨텐츠인데 이걸 가지고 총 수익이 한 개에 제일 많은 수익이 50만 원 정도였고 그리고 전체를 합해도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캄보디아에서 캄보디아가 물론 이제 디벨로핑 컨트리이긴 하지만 더 잘 사는 나라가 돼가고 있죠. 근데 300만 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돈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300만 원과 여기 실제 보호 야생 동물의 가치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보면 실제로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너무 광고 쪽에만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컨텐츠가 좋은 컨텐츠라는 거는 트래픽을 많이 얻는 컨텐츠가 좋은 컨텐츠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미 이 시장도 어뷰징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두 번째는 아까 이제 김충건 파운더님께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셨는데 가치 분배의 불공정성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지금 SNS 지금 혹시 저 찍어서 이제 페이스북에 올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너무 감사하고. 근데 혹시 페이스북 하시면서 여기에서 자산을 얻어보신 적 계세요? 제가 그러니까 팔로워 수가 많아지고 그러면 무형의 자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페이스북을 한다고 혹은 인스타그램을 한다고 제 자산이 불려지는 건 아니죠. 근데 그 와중에 2003년부터 시작된 페이스북의 기업 가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550조에 달하고 우리나라 어떤 기업보다도 기업 가치가 큰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가치 분배에 있어서 컨텐츠의 크리에이터들 그리고 컨텐츠를 제공하는 그리고 그 컨텐츠에 인터랙팅을 해주는 유저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죠. 인플루언서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들은 그게 직업인 사람들인 거고 그 외의 사람들은 그냥 제가 누군가를 만나는 도구로 이루어졌는데 어느 순간에 거기에는 광고판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 와중에 그 플랫폼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실제 저는 주인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만 운영자와 그리고 주주들이 모든 자산을 다 차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 포레스팅은 이 블록체인, 이 DF 시대에 맞춰 이 가치에 대한 전환을 하려고 해요. 저는 스팀잇을 작년부터 이용을 했었어요. 스팀잇에 대한 개념이 너무 좋았던 게 실제로 제가 컨텐츠를 만드는데 제 컨텐츠가 이 토큰 이코노미에 의해서 바로 수익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게 너무 신선했었어요. 어딜 가도 제 컨텐츠가 바로 수익이 되지 못해요. 광고에 수익을 붙이려면 어느 정도 트래픽이 생겨야 되고 그
트래픽을 만들기까지 기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스테밋이 제시했던 새로운 시장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유저로 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그건 좀 더 커뮤니티에 가깝다면 이런 것들을 모두가 연결될 수 있는 소셜미디어로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시작을 했고, 저는 첫 번째로 그 포레스팅에서는 컨텐츠가 1차 수익이 되는 플랫폼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가치 분배에 있어서 저희 영상이 저보다 더 잘 설명을 해준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영상 보다가 좀 약간 저만 혼자 감동을 했는데, 그 공정한 가치 분배 에코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컨텐츠 직접 수익 창출이라고 하는 모델을 저희가 만들어낼 거고, 이거는 언제 어디서든지 컨텐츠를 올리고, 그리고 그거를 바로 제 자산화 시켜서 언제든지 경제적 가치로 교환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첫 번째 모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철학이라고 하는 것들, 특히 뭐 내 시간 일하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내 삶을 주관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고요. 그리고 공정한 가치 분배에 있어서는 기존의 플랫폼이 뭐 유튜브가 가장 공정한 분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버 클라이언트 모델에서는. 근데 이들도 사실은 플랫폼과 그 컨텐츠 제공자들의 분배 비율을 보면 8대2 정도로 플랫폼 사업자가 굉장히 많이 가져가는 구조예요. 근데 실제로 저희는 블록체인 기반의 모델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토큰 이코노미를 통해서 사실은 75대 25까지 최대 저희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는 그렇게 지내왔고, 앞으로도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약간 가려졌는데, 저희가 서비스를 이제 비교를 했어요. 그래, 이제 좋아. 블록체인 기반의 SNS 좋은 것 같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저희 포레스팅만 있냐? 그렇지 않죠. 네. 세상은 항상 경쟁 자리들로 이렇게 우글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고, 저 개인적으로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서비스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앞서 말씀드린 이제 그 스티밋이 있을 거고, 스티밋은 2016년에 출발을 해서 지금 현재 한 80만 명의 유저를 갖고 있는데, 이 80만 명의 유저가 글로벌에서예요. 글로벌에서. 저한테는 이게 과연 진짜 소셜미디어인가? 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서비스이고, 굉장히 좋은 가치를 가지고, 굉장히 좋은 모델로 성장하고 있지만, 소셜미디어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스티밋에서 활동하면서 느꼈던 거는, 소셜미디어보다는 조금 더 커뮤니티에 가까운 것 같아요. 네. 어떤 서비스가 저도 이제 그 투자 심사위원 엑셀러레이팅을 했었는데, 엑셀러레이터로 활약을 했었는데, 어떤 서비스가 소셜미디어라고 지향을 하는데 글로벌에서 80만을 모았어요 하고 저한테 가져오면, 죄송한데 그런 서비스들 너무 많아서, 저 중국에만 가도 1000만 이상 되는 서비스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말씀드리곤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이게 좋은 가치를 제시하고 좋은 모델이고 좋은 서비스이긴 하지만 소셜미디어라는 건 아닌 거죠. 중국의 요요, 그리고 아카샤, 그리고 일본의 밸류플러스도 마찬가지예요. 아직까지 서비스가 나와 있지 않고 화이트 페이퍼 위주의 어떤 이런 것들만 저희가 받아보고 지금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상황을 알기 때문에 이쪽은 좀 나와 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스티밋에 관심이 있고, 이거는 진짜 한번 제대로 된 소셜 미디어로 만들어 보자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집중한 게 그 기능적인 측면이 아니라 비기능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서버 클라이언트를 이용하면 당연히 될 것들 있잖아요. 스피드는 이 정도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그 유저 입장에서 컨텐츠를 올렸는데 바로바로 컨텐츠가 포스팅이 돼야 되죠. 그리고 어느 디바이스를 사용하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해야 되죠. 그리고 어떤 컨텐츠를 올리던, 제가 영상이던, 그리고 사진, 이미지던, 그리고 텍스트는 다 올릴 수 있어야 하죠. 그리고 컨텐츠라 함은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도 사실은 삭제 기능을 반드시 넣어야지만 되는데, 제가 컨텐츠를 올리고 언제든지 제가 컨텐츠를 수정 가능하고 삭제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진정한 컨텐츠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일반 유저를 대상으로 하는 거지 어떤 특정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그건 오히려 또 미디어에 가깝겠죠.
컨텐츠를 올리고 그 컨텐츠를 공유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소셜미디어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의 비기능적인 측면을 저는 뭐 디바이스 최적화라든지 그리고 UX UI 최적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노력을 먼저 기울일 것이며 실제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능적인 측면인데 이게 좀 이제 뭐 차별화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사실 그 프로젝트를 많이 이제 진행하고 있잖아요. 여러 팀들에서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실 비기능적 측면에서 많이 이제 집중돼서 기술이나 컨센서스 이런 것들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기능적인 측면에서 유저들한테 어떤 가치를 전달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프로젝트는 저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아직까지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활성화되어 있고 그리고 퍼블릭 블록체인 같은 경우도 기술 쪽이나 그리고 컨센서스에 집중하고 있지 실제로 유저 단에서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유저는 사실 이게 블록체인이냐 아니냐 이런 거에 관심 없거든요. 이 서비스를 내가 이용을 하는데 기존의 서비스와 다르게 나한테 더 많은 가치를 주네. 내 컨텐츠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주네. 그리고 내가 만든 컨텐츠의 가치를 언제든지 뭐 경제적 보상으로 주고 그 경제적 보상을 누구와도 항상 교환할 수 있네. 이쪽에 더 관심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향하는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반의 SNS가 아니라 SNS인데 진짜 공정한 가치를 매겨줄 수 있는 컨텐츠에 공정한 가치를 매겨줄 수 있는 서비스 그걸 만드는 게 제 목표고 기능적인 측면도 유저 친화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유저들한테 필요한 기능 저희 철학에 맞게 4시간 일하고 제 경제적 어떤 그 보상을 받고 삶을 주관하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집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저희가 포레스팅이라고 이름을 졌는데 저희 어떻게 보면 한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저희가 거대한 어떤 그 컨텐츠라는 나무에 숲을 만들자고 해갖고 이름을 포레스트로 했고 ing가 붙은 이유는 뭐 그 안에서 뭐 인터랙팅을 하고 미팅을 하고 뭐 커넥팅을 하고 하는 어떤 그 액티비티한 점들을 붙여서 포레스팅이라고 쳤고요. 그 숲에 가면 저희 저도 이제 숲을 좋아하는데 뭐 피톤치드 나온다고 하잖아요. 피톤치드 뭐 이제 맡으면서 제 눈에 보이진 않아요. 보이진 않는데 굉장히 좋은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코인 이름은 피톤이라고 쳤고요. 이게 뭐 영어로는 피톤치드이긴 한데 이게 그냥 피톤만 했을 땐 파이톤이 돼요. 그래서 파이톤이면 제가 약간 구렁이랑 파이톤이랑 좀 컨퓨징 할 수가 있어서 PTON 해서 앞으로 뭐 이더스캔이나 여러 가지 그 플랫폼에서 PTON을 보시면 이거는 프레스팅이 갖고 있는 피톤이구나 인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서비스 안에는 두 가지 코인이 존재를 하는데요. 하나는 피톤이라고 하는 코인이 있고 그리고 하나는 피톤 크레딧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피톤 크레딧이라는 것은 피톤은 제가 뭐 일반 저희 다른 프로젝트에서 진행하는 코인과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피톤 크레딧의 경우에는 제가 플랫폼에서 활동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저한테 얻어지는 보상을 말해요. 그리고 이쪽에서 제 큐레이션에 대한 파워가 증가하는 것도 그리고 이 외에 여러 가지 포레스팅에 대한 서포팅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피톤 크레딧의 수치에 따라서 결정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엑셀레이터로 이제 활동을 해봤는데 서비스 하나만 잘 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항상 말하는 게 인프라스트럭처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플랫폼 밖에서의 서포트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시장에는 뭐 VC라든지 엑셀레이터 그리고 정부 기관들이 있는데 아직 이 시장은 굉장히 초기 단계예요. 물론 이제 크립토 펀드를 가지고 좋은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고 그리고 여러 VC들 그리고 엑셀레이터도 관심을 갖고 있지만 아직까지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이 서비스 하나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개념은 그 두 가지 서비스를 더 포함을 해요. 그래서 프레스팅 뱅크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프레스팅 랩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까 이제 영상에서 잠깐 보여드렸는데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프레스팅 뱅크라고 하면 얘네 갑자기 그 블록체인 기반 SNS 만든다고 하더니 은행을 만들려고 하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꼭 은행의 형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제가 지금 좋아하는 말 중에 뭐 이제 빌 게이츠가 말하는 말인데 Banking is necessary, but bankers are not 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금융 서비스가 중요한 거지 은행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뭐 전통 은행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전통 은행에서 디지털 은행으로 넘어갈 때 사용자 중심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이 디지털 은행이 최근에 여러 이제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도전하고 있는 게 이 어떤 연결성 그리고 전통은행에서 갖지 못했던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에서 추가적으로 가치에 대한 부분을 변환시키고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굉장히 뱅킹 서비스를 한다 그러면 큰 기업들의 영역인데 해외 유럽들이나 뭐 선진국들에서는 뱅킹이라고 하는 서비스는 사실은 스타트업도 도전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라이센스를 일부 비용을 내서 받아와서 서비스를 하는데 독일의 한 스타트업이 운영하는 은행의 경우에는 실제로 여러분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게임이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아이템이 있고 어떤 거기 내에서의 게임 내에서의 자산 가치를 갖고 있는 코인이 있으면 그거를 실제 제 자산으로 쳐줘요. 그리고 그 자산에 얼마 보유하는 거에 따라서 신용등급을 매기고 신용평가를 하고 신용등급을 매기고 그거에 따라서 실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게 해줍니다. 이게 뭐가 다르냐면 실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자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변환한 거예요. 제가 기존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어느 정도 연봉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제 자산 실제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들을 얼마나 갖고 있는 건지 이게 전통은행에서 갖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디지털 뱅크라고 가장 유명한 게 사실은 카카오뱅크라든지 K뱅크라든지 있는데 그쪽도 사용자 중심으로 사용자 편의에 따라서 하긴 했는데 실제로 백단에서 제 지금 자산이라고 하는 것들을 쳐주는 것들은 기존 전통은행과 같은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요. 제가 블록체인 그리고 크립토 커런시가 나오면서 기대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 시대의 자산에 대한 변화를 갖고 올 것이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뱅킹 시스템은 실제로 우리 포레스팅에 참여하는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을 위해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뱅킹 서비스입니다. 포레스팅 뱅크 같은 경우에는 New Financial Services for Content Creator라고 해서 실제로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 저희 플랫폼 내에서 플랫폼에 대한 참여를 하고 컨텐츠를 올리고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의 컨텐츠를 가치를 만들어냈는가라고 하는 플랫폼 기여도에 따라서 저희 피톤 크레딧을 지급을 하고 그리고 그 피톤 크레딧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용 등급을 매기고 신용 평가를 하고 그분들한테 실제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금융 서비스를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작년에 제일 많이 수익을 얻었던 유튜버 한 분은 한 180억 정도 얻었어요. 굉장히 큰 액수죠. 근데 이분은 광고 수익에서 대부분 얻은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고 수익이 1차 수익이니까. 근데 좋은 컨텐츠를 아무리 만들더라도 실제로 트래픽을 모으기까지 광고 수익이 나오는 트래픽을 모으기까지는 일정 기간 시간이 걸려요. 보통 6개월 이상이 걸리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로 따졌을 때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 총 한 2만 명 정도가 있고 그 중에서 유의미한 생활이 가능한 정도 올리시는 분들이 한 1,500명 있고 그리고 그 외에서 한 300명 정도가 1억 이상의 수익을 얻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보죠. 아까 이제 뱅킹 서비스랑도 연결이 된 건데 그분들이 어떤 자본력을 가지고 하지 못하는 이상 자금이 내가 없는 이상 컨텐츠 크리에이터 시장에 바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최근에 나는 커서 유튜버가 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저만 해도 최근에는 네이버나 구글보다 유튜버부터 검색을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과연 유튜버 괜찮아 그리고 컨텐츠 크리에이터 되는 거 너무 좋지 하면서 막상 이렇게 해주실 수 있겠어요?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네. 그리고 장비라는 것들이 이미 컨텐츠 크리에이터로 자리 잡으신 분들보다는 굉장히 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거.
그래서 저희는 물론 좋은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이 좋은 컨텐츠 보상을 받고 계속 승승장구하는 것을 저희도 지원을 합니다. 다만 이 시장의 폭을 조금 더 넓히자는 거예요. 스타팅 포인트를 조금 더 넓혀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의 꿈을 가질 수 있고 그거를 실제로 지원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장소를 제공을 하고 실제 컨텐츠 전문 엑셀러레이터를 붙여서 컨텐츠의 퀄리티를 높여가는 과정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잠깐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 그 로드맵을 보시면 이것 중에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원래 백서 공개는 7월 초에 할 예정이었어요. 백서 이제 화이트페이퍼 1.0 버전을 7월쯤에 할 예정이었는데 저희 좀 앞당겨서 6월 25일 날 저희 백서를 공개합니다. 저희가 질문을 이제 많이 받고 있고 뭐 컨센서스 어떻게 되냐, 뭐 그 메인넷 가냐,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는데 그쪽에 저희가 다 그 내용을 공개를 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계속 저희도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기술적 관련해서는 옐로우 페이퍼를 따로 기술을 해서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3분기는 저희 이제 ICO 진행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거고 그리고 그 각 국의 주요 거래소에 리스팅 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뭐 여기 3분기에 알파 테스트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 알파 테스트는 진행을 하고 있고 4분기 정도에는 마무리가 돼서 베타 테스트를 실제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서비스들 저희가 만들어내는 플랫폼 좀 많이 지켜봐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저희가 백서를 기반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고 거기에서 못 드리는 것들도 추가적으로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마음에 좀 안 드는 사진이 계속 나오는데, 네, 저희 이제 파운더는 총 4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까 나오신 김충광 파운더님, 그리고 그리고 김정은 파운더님, 그리고 박태준 파운더님 이렇게 4명이 있고, 그리고 각자 그 역할에서 굉장히 스페셜티가 있는 분들이세요. 요 면면들은 좀 이렇게 저희 홈페이지에서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팀은 저희 파트너사의 대표님이신 이동혁 대표님부터 시작을 해서 ICO의 전반적인 사항들을 주관을 해 주시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합류하신 신만선, 지금 이제 원래 프린서폴로 돼 있는데, 저희 이제 다음부터는 CTO로 배정을 해서 개발팀을 리딩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이제 글로벌 쪽에 저희가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다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는 분들만 팀에 합류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여기에 계신 것보다 더 많이 들어왔어요. 지난주에 그리고 이번 주에 들어오신 분들이 한 5분 정도 더 있어서 앞으로 이 글로벌 SNS를 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내 어드바이저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저희 이제 파트너사로 계신 디센트의 노승우 기사님 같은 경우 작년에 HDAT 실제로 메인 멤버로 진행을 하셨었고, 그리고 여기 계신 보광창조의 피석훈 부장님, 저한테 이제 좋은 기관들이나 이쪽을 많이 소개시켜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정재욱 네모 파트너스 대표이사님, 그리고 정창기 정인 회계법인 KPMG 출신이시고요. 그리고 박요셉 변호사님, 그리고 전 19대 국회의원이셨던 김상민 전 의원님,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디자인 UX UI나 여기 계신데 원래 영업을 계속 한 10년 이상 해오신 김경훈 ADT 자문님, 그 외에 이제 분 계시고, 그리고 이제 김재필 대표이사, 오지원 대표이사님이 원래 이제 카카오에 계셨던 분이시고, 실제 저희 서비스 하는데 이제 SNS를 만들어 가는데 많은 이제 조언을 제가 구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앞에 와 계시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해외 파트너들은 오늘 자리해주신 이제 리차드 클렛 있고, 여기 인돌스라고 블록체인 기반 이제 SNS예요, 여기도. 근데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링크드인 같은 서비스를 만드는 쪽이고, 이미 작년 8월에 ICO를 성공적으로 진행을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시고, 개발 쪽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좀 개발에 대한 어드바이스는 계속 주실 예정이시고, 그리고 브라이언 딕슨이라고 캐피탈 이노베이터라고 세계에서
유명한 VC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파트너사로 들어와 있고, 그분이 지금 이따 페란토이드 하실 건데, 브라이언 딕슨이 저희 어드바이저로 돼 있고, 실제로 핀테크 쪽에 계속 심사역으로 계셨고, 블록체인에는 2012년부터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 CEO로 지금 계시고, 그 외에 뭐 다른 분들도 자료하지 못하셨지만 실제로 저희와 컨트랙트를 맺고 하고 있고, 여기 잠깐 그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분이 한 분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그 블로건 이오스 쪽이죠. 그 블로건이랑 좀 전에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해왔어요. 계속 해오고 파트너십에 관한 논의, 그리고 뭐 어드바이저에 관한 논의를 했었는데, 이분이 이제 콜이라는 분이 저희 어드바이저로 최근에 합류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링크드인에 올리고 하셨는데, 실제 이분이 개발자다 보니까 이오스가 진행하고 있는 메인넷에 실제 그쪽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저희 어드바이저로 되다 보니까 회사에서 좀 이렇게 컴플레인이 좀 약간 나왔어요. 그래서 메인넷 이후에 어드바이저 공식 참여를 하시고, 현재는 언어피셜하게 저희가 어드바이저로고 타이틀을 달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블로건 관련돼서 질문들 많으실 예정인데, 이거는 정말 뭐 팩트로 말씀드리면 실제 저희 어드바이저를 참여를 하실 거고, 이오스 지금 프로젝트에 집중을 하셨냐고 저희 쪽 거는 당분간은 못 봐주시고 6월 이후 6월 한 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때 합류하실 예정이고, 파트너사는 블로건과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좋은 소식 알려드릴 거고요. 뭐 다음 주까지 파트너십은 한 10개사 정도 더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일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저희는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사이드에서 미디어와 SNS 이 두 축을 갖고 가는데, 그쪽에서 컨트리뷰터, 영향력 있는 컨트리뷰터들, 예를 들어 그 블리파라든지 그 엔젤스텐이라든지 뭐 각국 VC들 중에서 가장 유명하거나 아니면 테크 기관 쪽 그 기업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쪽에 임직원 분들이 저희 실제로 기고문을 달아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한 94명 정도 되어 있는데, 실제 이거는 5월 말 버전이고 지금은 계속해서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파트너들 계속 있으니까 좀 물어봐 주시고, 저희가 양력 같은 것들은 계속 업데이트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익스체인지 파트너라고 되어 있는 쪽은 비박스를 포함해서 4군데 정도가 협의 중에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그 VC 파트너 같은 경우에 캐피탈 이노베이터, 커프 넥스트는 이제 일본계, 그리고 미국 이런 쪽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기업 파트너는 디센트의 ICO 컨설팅 기업인 디센트를 포함한 투비소프트 국내 UX UI 관련해서 1위 기업이죠. 그 외에 이제 모바일 결제물을 갖고 있는 엠비레지, 페먼드포트2 이렇게 있고, 미디어 파트너들은 한 20개사가 지금 저희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원래 이제 서프라이즈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혹시 들어오시면서 포토존에서 사진 찍으셨나요? 네. 이게 항상 보면 제가 그냥 막 이거 저희 비즈니스 모델 말씀하시는 것보다 에어드랍 때 반응이 굉장히 좋으세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이거 저희가 그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으시고 저희 텔레그램 공식 방에 그 사진을 올려주시면 저희 팀들이 아니라 그쪽에 이제 운영진들이 팔로우업을 해서 실제로 그 에어드랍을 실제 1000피톤씩 나눠드리도록 하고요. 이거는 한 6월 말 저희 지갑이 나왔을 때, 월렛이 나왔을 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좀 관심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좋은 이슈들 많이 생성해낼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이것으로 제가 프로스팅 비즈니스 모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문서입니다. 네, 저는 이제 이 포레스팅의 이제 대표님한테 어떤 모바일 베이스드 소셜 미디어를 이제 미디어에 최적화된 블록체인 이제 개발을 요청을 받았는데, 같이 백서 작업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포레스팅 이 네트워크를 만들어갈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이제 그 내용들은 이제 발표될 백서에 담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최초로 이제
그 리콰이먼트죠. 일종의 이제 이 프레스 네트워크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 리콰이먼트를 받은 거는 이제 일단은 빌리언 유저를 상대로 하는 이제 모바일 베이스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바일 베이스고 이 콘텐츠 생산을 이제 하는 유저들이 주인이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반으로 하는 건 마스터 노드 기반으로 이제 그 블록체인을 구성하고 그 블록체인을 이제 개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자기가 토큰을 발행하고 그런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런 대규모 SNS에 접목되는 이제 대규모적인 실험들이 올해 들어서 여러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 프레스 네트워크도 이제 큰 포션을 담당할 건데요. 지금 블록체인들이 SNS와 결합을 하려고 하면 이제 1차적인 부닥치는 문제가 이제 스칼라빌티 문제입니다. 지금 블록체인들이 지금 소화할 수 있는 트랜잭션의 그 TPS가 굉장히 좀 낮거든요. 근데 실제 SNS 관련된 만약에 뭐 스마트폰을 기반하는 이 모바일에 접목을 한다면은 엄청난 그 TPS를 처리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도전적인 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기술적 블록체인이 이제 체력화된 블록체인을 만들어서 이제 접목을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아키텍처를 말씀드리면은, 네, 일단 네트워크 프로토콜과 컨센서스 프로토콜, 트랜잭션 프로토콜은 이제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이 가져갈 기본 레이어고, 그다음에 인터널 스테이트와 그다음에 버추얼 머신. 버추얼 머신이 이제 저희만의 이제 도메인 스페시픽 랭귀지를 이용한 저희가 예상하는 건 이제 가장 많은 그 개발자들 가진 C++하고 그다음에 저희만의 이제 또 피프스라고 저희만의 그 랭귀지를 만들 것입니다. 그다음에 가장 이제 멜론하고 많이 사용하는 이제 파이썬 기반으로 할 거고요. 그게 이제 포레스팅 토큰을 이제 발행할 수 있는 그리고 생성할 수 있는 또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라이크 보팅 매니지먼트하고 결합되어 가지고 그 상위 레이어 어플리케이션 바이너리 인터페이스 통해서 실제 그 컨텐츠 플랫폼과 연동이 될 것입니다. 또 저희가 이제 모바일과 그리고 또 이 스칼라빌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시면 버추얼 머신 오른쪽에 이제 이런 현재 그 단순화된 블록체인들의 채널 아키텍처를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싱크 채널부터 트래픽 채널까지의 세분화하고 좀 고도화된 트래픽 채널 아키텍처를 가져갈 것입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현재 블록체인 자체의 개인 정보라든지 자금 세탁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SNS는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멀티시그와 KYC 그리고 AML 자금 세탁 관련된 부분 그리고 OS 인증 부분까지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 옆에 이제 좀 더 확장돼서 가장 실용적으로 이제 양자 난수를 저희가 최초로 도입하는 블록체인이 될 것입니다. TBD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QKD와 양자 메모리, 양자 통신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향후 굉장히 어드밴스드한 이제 아주 미래의 이제 퍼레스 네트워크를 이제 수용할 것이고요. 모바일 피처를 위해서 이제 슬람 모드와 슬림 모드 그리고 딥슬림 모드를 지원하는데 이 부분은 기존의 블록체인들이 못 가진 기존의 블록체인들이 에너지와 어떤 컴퓨팅 파워를 굉장히 소모하는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구현할 그런 부분들이 될 것입니다. 저희의 이제 퍼레스 네트워크를 이제
가장 쉽게 이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표로 만들었는데요. 저희의 이제 라이트 클라이언트 목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빌리언 유저고요. 이제 모바일 그러니까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베이스로 가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이제 라이트 클라이언트들이 탑재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게 이제 나노 렌즈와 같은 이제 하드웨어 월렛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이제 양자난수를 길을 넣어서 가장 안전한 프라이킷 저장소를 제공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스터 노드는 1000개 단위 또는 10,000개 단위의 속도를 처리할 수 있는 또 슈퍼 노드와 연계돼서 현재 발생하는 트랜잭션을 갖다가 능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구상하고 또 구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포레스팅의 모습